그녀들은 권위의 굴종보다 당당히 자신의 삶을 열정적으로 살았던 여걸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여성 모두 이 아닌 남자, 나쁜 남자의 사랑에 눈이 멀어 상처를 받고 음식과 술에 그 허전한 마음을 달래며 살았습니다. 바람둥이 섹스광인 케네디는 결국 그녀를 버렸고 멀로는 대통령을 잊지 못한 것이 비극이었습니다. 8번 결혼을 했는데 왜 남자는 7명일까요? 영화배우 리차드 버튼과 2번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한 여성은 치명적인 사랑임을 알면서도 멈추지 못했고 다른 여성은 그 남자의 진면목을 파악하면 바로 헤어지는 결단력이 있었던 것이 좀 다릅니다. 마인드 닥터. 안녕하세요. 마인드 닥터입니다. 마릴린 몰로와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정말 전설적인 여배우죠. 두 사람은 개성이 강한 배우이기 때문에 많은 면에서 다르지만 또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사랑을 대하는 데 있어서 크게 다른 점이 있었고요. 마릴린 몰로는 1926년에 태어나 1962년 16세의 나이로 요절을 했고요. 그녀와 동시대 여배우였던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6살이 어려서 1932년 출생해서 2011년에 79세의 나이로 사망할 때까지 긴 세월 우리 곁에 있었죠. 두 사람은 공통점이 많습니다. 세기의 미녀, 당대 최고의 여배우면서 또한 많은 연문을 뿌려 여러 번 결혼을 했습니다. 둘 다 음식에 대한 애착이 강해서 폭식을 하며 평생 다이어트로 몸매 관리에 고생을 했습니다. 가장 비슷한 점은 단순히 섹스 심벌이 아니라 뛰어난 연기력과 더불어 당당하고 진취적인 여성이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5, 60년대는 가요, 영화 등 문화의 황금시대였으며 아직 남성 우월주의의 보수적인 시대였음에도 그녀들은 권위의 굴종보다 당당히 자신의 삶을 열정적으로 살았던 여걸이었다는 것입니다. 마릴린 몰로가 연기력 부족한 섹스 심벌에 불과했다는 것은 잘못 알려진 사실인데요. 그녀의 생애를 살펴보죠. 몰로가 16세 때 첫 결혼을 하고 모델로 활동하다가 영화 신사는 금발을 좋아해 이후에 스타가 되면서 할리우드의 섹스 심볼로서 그 시대의 미국과 전 세계에서 최고의 시장성 있는 여자 배우로 올라섭니다. 몰로는 자신의 타이틀인 금발 미녀를 벗어날 노력을 했는데요. 마치 이 섹시한 백치미로 대중에게 인식되는 것을 싫어했죠. 메소드 연기 등 꾸준히 노력을 했고요. 1959년 7년 만에 외출로 골든 글로브 여우조연상을 받아서 연기력을 입증을 합니다. 그녀는 폭스사가 제대로 대우해주지 않고 이용만 하자 자신의 영화사를 차리기도 한 당차고 영리한 연이었습니다. 물론 그 뒤 폭스사가 굴복하면서 그녀에게 최고 대우를 해주었죠. 자서전 마이 스토리에서 실체와 환상 사이에서의 어떤 정체성의 혼란을 언급하고 사람들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자신들의 음란한 생각을 본다라고 말하며 지적인 면모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음식에 대한 애정이 각별했다고 해요. 그 가는 허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식탐과 다이어트 사이의 줄다리기는 무지무지 힘들었습니다. 조 디마지오와 보낸 그 결혼 생활에서 이탈리아 음식을 사랑하게 된 후에 그녀가 레스토랑 라스칼라에 예약한 메뉴도 라자냐였지만 먹지는 못했습니다. 예약했던 1962년 8월 4일 그날 그녀는 집에서 전화기 옆에 발가벗은 채로 변사체로 발견되었죠. 페노바비탈 중독으로 인한 자살로 발표되었으나 오랜 세월 의문사로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녀가 사랑하고 헤어지며 또 집착하고 마지막 통화를 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20세기의 위대한 여배우 6위에 오르면서 시대를 풍미한 그녀는 당시 대통령 존 F 케네디의 내연녀로 8년을 연인과 남남 사이를 오갔습니다. 이 바람둥이 섹스광인 케네디는 결국 그녀를 버렸고 멀로는 대통령을 잊지 못한 것이
비극이었습니다. 수많은 여성을 갈아치우던 희대의 플레이보이인 케네디가 8년이나 사랑에 빠진 것은 몰로가 사랑스러운 여인임을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미남의 유머스럽고 애정 표현에 능란하고 음란한 대통령의 손이 식탁 및 몰로의 치마 속을 더듬더듬 거릴 때 얼굴이 시뻘개진 것은 몰로가 아니라 그 손의 주인공이었습니다. 몰로는 치마 속에 아무것도 입지 않았었죠. 만약 케네디가 제클린의 치마 속으로 손을 더듬거렸다면 그녀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아마 제클린에게는 그가 그런 재미없는 시도는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케네디의 생일날 뉴욕의 메디슨 스퀘어 가든의 생방송 중계에서 대통령에게 생일 축하 노래와 멘트를 한 여인은 몰로였습니다. 그녀가 히로인으로 뽑혀 승리감에 취한 것은 경쟁자인 같은 시대의 탑 배우 엘리자베스 테일러를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자, 엘리자베스, 또 애칭 리즈라고 불리는 리즈는 몰로보다 6살 어린 32년생입니다. 그녀는 보라색 눈동자, 이중에 속눈썹, 모래시경 몸매로 미인의 전형이 된 전설이죠. 몰로와 달리 요절하지 않고 2011년 사망할 때까지 오랫동안 세기의 배우로 군림을 했습니다. 아역 배우로 연기를 일찍 시작을 해서 성인 배우로 무난하게 성공했죠. 또 이미 10대 후반의 연기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제임스 딘, 록 허더슨과 연기한 자이언트, 또 양칠 지붕 위의 고양이, 누가 버지니아 울프를 두려워하랴 등의 전설이 된 영화에서 다양한 아름다움과 좋은 연기를 보여 아카데미상을 2번이나 수상을 했습니다. 그녀의 연기에 대한 완벽주의는 유명합니다. 나이가 든 이후에는 수십 년 동안의 사회사업가로 활동을 하며 에이즈 예방을 홍보하고 연구하며 치료를 지원했죠. 록 허드슨이 동성애자로 비난을 받을 때 그를 위로하였고, 마이클 잭슨이 소아성애자로 비난을 받을 때 그를 믿고 지지하는 등 마음이 넓은 여걸이었습니다. 미인은 남자 그냥 두지 않죠. 그녀 또한 18세에 일찍 결혼을 합니다. 전부 7명의 남자와 8번을 결혼을 한 그녀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우선 사랑에 잘 빠지는 선수였던 것이죠. 첫 결혼 행운의 남자는 힐튼 호텔의 2세 니키 힐튼으로, 그는 트럭 한 대분의 장미와 보석을 준비한 화려한 결혼식을 하지만 폭력과 도박을 일삼는 니키로 인해서 곧 결혼은 파경으로 끝납니다. 사랑에 빠지는 열정은 넘치지만 남자를 보는 눈은 성숙하다고는 하기 좀 그렇습니다. 그죠? 8번 결혼을 했는데 왜 남자는 7명일까요? 영화배우 리차드 버튼과 2번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리즈가 너무나 사랑해서 헤어진다는 말을 남기게 된 이 남자와는 전부 13년을 부부로 살았죠. 리차드와 리즈는 열심히 사랑했고 서로 많은 상처도 주었습니다. 리즈는 몰로처럼 남자와 영화만큼 사랑한 게 음식과 술이었죠. 그녀를 기다리는 건 남자들뿐 아니라 사랑하는 음식들이었습니다. 매일 파티로 먹고 마신 뒤 영화 촬영을 앞두고 또 이 한 줌의 허리를 만들기 위해 다이어트를 하는 그러한 시간을 살았죠. 이런 음식에 대한 집착은 그녀의 남자들을 질리게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리차드 버튼은 공개 석상에서 리즈에게 뚱뚱이라고 그 식탐을 조롱하기도 했죠. 두 여성의 폭식의 근원은 공허함이었어요. 사랑하고 미워하며 받는 그 사랑의 상처, 세상의 편견과 질투, 열정과 기쁨, 배신과 음모 속에서 웃고 울었던 그녀들의 이 구멍 뚫린 가슴을 채워주는 것은 음식이었습니다. 마음이 아닌 배의 허전함을 잠시 채워줄 뿐이었죠. 그녀들은 술에도 의존하였는데 특히 엘리자베스는 2번이나 스스로 알코올 클리닉 입소의 치료를 받을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공허함은 두 사람의 자존감이 아주 낮음을 의미합니다. 몰로는 알코올 중독의 아버지는 가출했고 정신병 어머니는 입원해서 고아 아닌 고아였습니다. 친척집의 양녀로 성장을 하면서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했죠. 공장에서 일하던 중
정말 우연한 기회에 사진 한 장으로 영화계의 무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에 비해 엘리자베스는 미술 중개상 아버지와 연극배우 출신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어릴 적부터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으며 많은 것을 배우며 문화적 혜택 속에 성장했죠. 미국에서 아역 배우로 10살에 영화를 시작하자마자 엄청난 인기를 누렸고 흥인 배우가 되어도 기복이 없이 당대 최고의 여배우에서 추락한 적이 없었어요. 헐리우드 황금시대에 비비안 리, 오드리 헵번, 그레이스 켈리와 함께 말입니다. 어릴 적부터 이런 가정, 돈, 미모, 재능 모두 가진 그녀지만 스스로 자신이 미인이 아니며 자신은 항상 부족하다고 진심으로 여겨왔어요. 그렇게 보이지 않았지만 자존감이 낮았습니다. 자, 리즈 이야기를 좀 더 해보죠. 그녀는 결핍 환경에 몰려와는 반대로 지나치게 풍족한 환경이 문제였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딸에 대한 사랑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지만 자신보다 수입이 더 많은 어린 딸의 열등감도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폭력을 휘둘렸죠. 사랑과 학대의 야누스적인 양면성은 어린 그녀에게 트라우마가 되었을 것은 분명합니다. 연극배우 출신의 어머니는 촬영장을 따라다닐 정도로 극성이었는데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딸이 이루어 주길 바랬습니다. 문제는 결점 없는 배우가 되길 원하면서 끊임없는 잔소리와 질책이 너무 심했다는 거죠. 천부적 재능이 있는 아역 배우가 엄청 노력을 할 때 필요한 것은 부모의 기쁨과 칭찬입니다. 무엇을 잘해내야 하는 조건부 칭찬보다 아이의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존재부 칭찬이 아이의 자존감을 만들어 줍니다. 그녀의 부모는 이러지 못한 것 같아요. 모성의 정보다 매니저 역할로 가혹한 지도를 한 엄마의 이러한 사랑은 아이에게 학대로 또 트라우마가 되는 것이 불행한 진실이죠. 이것이 잘못된 사랑이라는 것이 수십 년이 흐르며 아이의 생애에서 돌이킬 수 없는 삶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엘리자베스 테일러, 그녀 이렇게 사랑에 빠졌다, 곧 식어버리고 또 결혼하고 이혼하며 이 사랑의 리셋을 여러 번 하는 이러한 심리를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남자의 사랑은 어머니에 대한 애착으로 영향을 받는 것처럼 여성의 사랑의 패턴은 아버지로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남자 보는 눈을 아무리 교육받는다고 해도 그녀가 사랑에 빠져버리는 대상은 본능적으로 이러한 영향력의 되풀이인 것으로 정신의학에서는 봅니다. 남자아이가 엄마에 대해 강한 애착의 모자 동체에서 사랑이 출발해서 아빠와의 삼각관계에서 경쟁과 타협, 수용으로 잘 그 시기를 통과하며 소년이 되어서 자기애와 자아가 발달한 후에 이 청소년기에는 친구와 교감하면서 그 재미있는 그 작은 사회라는 세계의 구성원으로 입문합니다. 이 부모를 심리적으로 떠나는 이 건강한 성인 되기 과정입니다. 여자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자식만큼 평생을 지속하는 이러한 사랑과 증오, 애정의 관계는 없는 것 같아요. 만약 부모가 애착이 필요한 시기에 아이에게 정서적 학대를 하고 분리 개별화가 필요한 시기에 계속 간섭하고 집착을 한다면 자식은 평생 사랑하고 관계 있는 것에 장애가 발생할 것입니다. 리즈는 아버지와의 이 엘란트라 컴플렉스를 건강하게 지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평생 남자로부터 고통을 초래하는 선택을 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여자의 아버지가 딸을 아주 사랑한다며 집착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양면성을 겪으며 성장한다면 그 아이는 이 사랑력을 만들지 못합니다. 사랑력은 남성과 깊은 교감을 하고 갈등 해결을 하며 고비를 넘겨가는 꾸준한 사랑을 하는 능력입니다. 콩깍지가 벗겨질 때 나타나는 그 지루함과 그 갈등에 분노하고 두려워하며 자꾸 관계를 끝장 내버리게 됩니다. 그녀는 이 사랑이란 것이 이 고치고 수리하며 다시 불을 지피기 위해 하는 이 노력 이름을 체득하지 못했죠. 그냥 남자를 잘 만나는 것에 달려있다고 여겨온 것입니다. 물론 그녀도 몰로처럼 사람들이 자신의 겉모습인 호상을 투영해서
보고 싶은 모습만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머리로는 알아도 자신 앞에 펼쳐지는 이 연애에서는 성장 과정에서 새겨진 그 패턴대로 사랑하며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가 연출하며 이 사랑을 가르치는 훈육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자, 상처를 받으면서도 뜨거운 열정과 당당함으로 열심히 살았던 이 두 여인의 공통점을 쭉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차이점 무엇일까요? 몰로가 이 자살을 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녀는 사랑으로 인해서 살해당한 것 같아요. 그녀를 가만두지 않은 건 차가운 대중의 심리지만 삶을 흔든 것은 정치와 음모와 남자들이었습니다. 당시 FBI 국장 에드거 후보는 그녀를 친소련 공산주의자로 분류해서 감시를 하였습니다. CIA 요원은 상사의 지시로 페노바비탈을 그녀에게 주사하였다고 고백을 했죠. 당시 케네디와 후보는 앙숙이었는데 어느 순간 후보가 케네디를 쥐고 흔들었다고 합니다. 마치 약점을 잡은 사람처럼 말이죠. 몰로는 엘리자베스와 달리 한 남자에 너무 집착했고 그가 사랑해서는 안 될 최고의 권력자였던 것이 불행이었습니다. 이에 비해 엘리자베스는 자식이 있음에도 남편으로 인해 불행해지면 바로 이혼을 하고 자신이 양육을 했죠. 그녀가 몰로에 비해 풍족한 성장 환경과 또 재능으로 어릴 적부터 성취를 계속 이루어냈기에 남자에게 또 누구에게도 의존하며 기대는 심리가 거의 없었죠. 12살의 MGM 영화 사장이 어머니를 하대하고 험한 말을 하는 걸 보자 바로 대들었던 일화는 유명합니다. 어머니까지도 모두 사장에게 사과를 좀 하라고 종용했지만 이제는 끝내 사과하지 않았죠. 자신의 상품 가치를 알았고 자신감이 충만했기에 그랬을 겁니다. 두 여성 모두 이 아닌 남자, 나쁜 남자의 사랑에 눈이 멀어 상처를 받고 음식과 술에 그 허전한 마음을 달래며 살았습니다. 한 여성은 치명적인 사랑임을 알면서도 멈추지 못했고 다른 여성은 그 남자의 진면목을 파악하면 바로 헤어지는 결단력이 있었던 것이 좀 다릅니다. 이혼을 하며 아이들에게 상처를 준 것은 바람직한 행동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불행을 참고 견디며 살아가기엔 자신의 삶을 너무 사랑했죠. 결국 절세의 미녀라고 남자 보는 안목이 훌륭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두 여성을 보면 우린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영화 속에서 화려한 러브스토리에 빠지고 현실에서 수많은 프로포즈에 길들여질 때 좋은 남자를 보는 안목을 기르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미녀에게 먼저 등장해서 구애해야 하는 이들은 좋은 남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미녀님들은 명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약됐습니다. 이 영상을 지인들과 공유해주세요. 마인드 닥터는 마음의 치유와 평온함을 돕습니다.